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 돌lu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미 한 편을 찍고 네네. 두 번째 편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의상이나 장소가 똑같습니다. 네. 일단 구도도 똑같고. 네. 뭐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저는 체육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를 보면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떤 뉴스죠? 이번에 뉴스에 그 서울 모 고등학교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상관없죠. 네. 그분이 지금 확실히 실형을 선고받았나요?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서 그럼 네.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미 뉴스에는 실명이 다 거론돼 있지만 네네. 저는 굳이 편하실 대로. 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단은 또 한번 네. 그 이제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드러나는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일단 그 축구 감독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어떤 그뭐 김장비나 운영비 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많이 횡령을 하고 아.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다 실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성폭행을 이제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아이를요? 아니요, 학부모들을. 학부모를. 네. 이런 거죠. 그 너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거부를 하면 너희 아들은 게임 못 뛰게 하겠다. 그리고 대학 진학까지도 내가 가로막겠다. 왜냐면 그 감독이 지금 그 고교 축구 연맹 회장이에요. 네, 상당히 이제 권위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사람이 입김이 굉장히 많고 94년도 그 세계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워낙 영향력이 있고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말 한마디가 이 자녀분들의 대학이나 아니면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미래를 좀 결정지을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쉽게 거부를 하지 못하고 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져서 이번 뉴스에도 또 크게 네,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이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네, 그 이제 코치가 네, 그렇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어떤 이 대한체육회 거기서 이제 엘리트 그 체육인들을 많이 이제 지원하고 양성하고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인데 이제 거기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는 뭐 클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교육의 어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1년 뒤에 또 이런 일이 네, 벌어진 거죠. 네. 이미 상황을 처음이 일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어서 네.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네. 대책이라고 발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다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사건 하나만 지금 이제 뉴스에 기사가 나온 거겠지만 사실 이 성폭행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리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만연돼 있다. 네, 엄청 만연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주변에 그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프로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저도 어릴 때 조금 경험을 또 해본 바로는 이게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일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 그렇죠? 네, 왜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해가지고 국위선양, 체육으로 이제 국위선양 이렇게 하면서 엘리트 정책을 이제 펼쳤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없으니까 이 소규모의 인원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애들한테. 그렇죠. 가능성이 있든 없든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농구라면 달리기가 빠르고 키가 좀 더 크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기계처럼 운동을 시키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그 뭐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지금 감독을 하고 지도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어떤 그 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육성 그 방법들이 그대로 이제 전해져 있는 게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제가 볼 땐 조금은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않다.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그 사람들의 방법이 바뀐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바뀌는 인적 쇄신인가요? 네,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위원이나 체육회나 이런 그 어떤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제 예전에 패러다임에서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뭐 클럽 활성화, 저변 확대 이런 얘기를 많이 외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들도 이렇게 자주자주 엘리트 체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운동선수 하면 이제 다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을 했잖아요. 저도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학업도 그리고 나머지 방과 후 시간에 뭐 이제 공부를 원하는 친구들은 학원에 가는 것처럼 운동을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자의와 어떤 자기의 열정과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클럽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들에게 집중적으로 뭐 장학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해주는 방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 사실. 네. 저도 뉴스를 본 기억이 나네요. 학부모에 대한 네. 성폭행 그리고 심석희 선수의 이야기 네. 그렇고 제 생각을 짧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에 패러다임으로 훈련을 받고 했던 분들이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의 선수들은 그리고 그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경쟁 환경은 네. 그때랑은 바뀐 거죠.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바꿔 먹어 주십시오 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그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일어나려면 확실히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네,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학부모들이 김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많아요. 그게 다 공론화되고 투명하게 보여지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된 사람들은 재판이 끝나봐야 되겠지만 1벌100개가 꼭 필요하고 네,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1인의 1벌100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한체육회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비리의 온상이었죠. 네, 맞아요. 인적 쇄신과 1벌100개가 필요한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체육계가 체육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갖 부분하고 정재계 뭐 네, 맞아요. 다 유착이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컨텐츠로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이 문제 때문인데 그의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별개 그러니까 하나로 똑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만 칼을 대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공론화가 되고 1년 전에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을 때 뭔가 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더 큰 그렇죠.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 말고 저는 스포츠에 관해서도 이런 스포츠가 있고 이런 선수들이 뛰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는 스포츠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이 하는 생활 스포츠라면 네. 즐김으로써 끝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프로 스포츠라면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쟁력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애국심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을 봐달라. 그래서 올림픽 때만 집중이 확 했다가 올림픽이 끝나면 대중의 관심이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고 심하게는 비판하는 그 스포츠계 인사들도 보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올림픽 하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경쟁을 하니까 재밌죠. 네. 하지만 자국 내 리그에서 경기력이 그만 못해서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눈을 안 돌리는 건 당연하죠. 네. 그거를 갖고 오려면 지금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엔터테인먼트의 관점에서 K-팝하고 비교를 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K-팝이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그렇죠. 엄청나게 아이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경쟁을 전 세계의 아티스트라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에 관심을 갖고 그렇죠. 아이돌들을 사랑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는 경쟁력을 점점 잃지 않나. 그리고 그 작은 속된 말로 밥그릇 안에서 서로의 밥그릇을 잡으려고 하는 연고주의, 학연주의 이런 것들이 그릇이 작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열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면 그런 작은 연줄 잡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바퀴를 돌리면 얼마나 날고 기는 애들이 있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실력 향상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효진님만큼 체육인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더 해주실 말씀? 뭐 원래 부수적인 내용들은 더 있는데 네. 뭐 그 내용들은 다들 이제 또 개인의 이제 그 생각들이 있으니까 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네, 조금 더 많이 경쟁력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처럼 우수한 자원들이 열정 가지고 이렇게 뛰는 모습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유주님의 이야기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